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이것은 국정기획위입니다. 줄여서 국정이. 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도 나왔죠. 법무부 보고받는 이문정 검찰개혁 1라운드. 이문정 검사를 또 이렇게 메인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문정 검사가 이 언론에서도 국정이 이야기 나오면, 특히 검찰개혁 이야기 나오면 이문정 검사의 이름을 먼저 띄우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정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일 수사 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아 와장창 깨진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 결국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국정위에는 검찰개혁 담당 이문정 검사님도 계셨습니다. 상당히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현장이 살벌했다는 증거겠죠. 자, 아무튼 대검의 업무 보고는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반향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강아지 왈왈왈왈 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미쳐버리겠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대검이 회의를 파투 내려고 한 것 같다.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냐, 이런 말을 한 검찰 관계자가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검이 정말 꼬장을 핀 것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부족하게 본 것 같다. 자, 이 대사 되게 중요하죠.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한 대로 준비를 다 했는데 국정위에서 지적을 했다. 이문정 검사가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아니, 너네들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 무엇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첫 번째, 수사 기소권 분리인데 뭐냐 이거 너네들. 오히려 너네들 권한을 더욱더 확대하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완벽한 지적을 우리 이문정 검사 또는 국정위원들이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히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정위원들이 했다. 그 안에 이문정 검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문정 검사라고 특정 지어도 이 국정위원들을 전체에 지칭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에게 엄청나게 깨지니 열받은 대검 열받겠죠. 그래서 그랬나? 검찰은 고발된 지 하루도 안 된 사건을 배당시켰습니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국진당의 시의원 이종배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 다들 아시죠? 엄청난 유명한 법세련의 전문 고발러입니다. 이 사람이 고발하면 신속하게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패턴이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와, 수상하죠. 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오늘 착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앞두고 있는 총리 후보자를 대해서 검찰이 또 정치에 개입을 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70년 역사상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바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고발을 했군요. 이야 진짜 법세련이 고발하면 그냥 뭐 신속하게 아주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동안 수많은 윤석열 파들의 청문회, 국감, 자, 이중 고발된 사건들이 무수히 많은데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세련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 배당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의 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의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조이자. 민주당. 검찰 김민석 총리 내정자 수사 착수?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 공범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글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재산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 일부 배당, 장례식 앞두고 최후의 낭동인가? 직격을 날렸고요. 좋아요 눌러주고
자, 이어진 글을 보면요. 법사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가방이 1년, 그리고 법사위 애초 1년만 하기로 예정된 거라 2년을 채웠습니다. 신임 법사위원장 임명권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자,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다 채운 정청래 의원 자동 사직을 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까지 상정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말 가장 큰 공은 바로 후임 법사위원장에게 넘긴 것이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들어오자마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하면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보수 매체에서 뉴스원에서 애고 없이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 울산시장 깜짝 방문이라며 사진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자, 시장을 누빈 이재명 대통령, 시민과 눈맞춤 민생 소통. 자, 시민과 함께 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먹방도 찍혀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있는 장면. 자, 한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자, 시민들과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도 찍혀 있고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세요. 야, 웁니다. 울어요. 여기 울산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쭉 내리니까 또 있습니다. 아까 그 떡 엄청 좋아하죠. 상인 표정 보세요. 오, 이재명이네. 어딘가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장면까지. 자, 윤석열 김건희 것만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진 그 기사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시민들 반응 보면요. 좋아요 2650, 하나요가 151.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몇십 배입니까? 자, 이제 장해찬마저 윤석열을 선전했습니다. 아, 마음이 무겁고 아파도 윤석열 출석 조사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불상사 안 돼. 이러다가 당 없어진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멸감을 느낀 국힘을 떠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당직자 보좌진들이 속속 떠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탄핵 대선 참패 후에 아직도 개파 싸움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다. 아이고 모르겠다. 가자.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김민석 물러나라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죠. 청문회장에서 집중해서 따지면 되는 일인데 연일 방송에서 대놓고 떠드는 걸 보면 참 봐주기 역겹습니다. 김민석 담당 저격수 노릇을 하는 국힘의 주진웅 의원, 도대체 이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검사 출신이죠. 그의 아버지도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주대경 공안검사. 1986년 전두환 군부정권 하에서 공안검사를 했습니다. 민교투 사건이라고 멀쩡한 선생님들을 간첩으로 몰아 물고문하고 거짓 자백받아서 결국 이적행위로 징역을 구형한 전두환 정권의 끈아풀 정치검사였죠. 결국 37년이 지나서 23년도에 저는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대경 공안검사 사과했나요? 그 당시 피해자였던 선생님들의 기자회견입니다. 한번 보시죠. 체포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서울시경의 대공분실이었던 장안동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일주일 동안 고문과 협박을 받고 있던 노현선 선생님이 쓴 자술서 한 2만원 양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거의 그대로 베끼라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물고문까지 시켜서 저는 그때 바로 중이염이 생겨서 나중에 교도소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대경 검사도 함께 저의 끌려갔던 저희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경찰에서 강제로 공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28, 9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주대경 검사와
그 만남은 결국에는 그 후에 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문받고 했던 거는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종합한 사람은 기대경 씨였습니다. 이 기대경 검사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자고 해놓고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재판할 때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문한 얘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콩 심은데 콩 났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죠. 그 집요한 부분이 대물림된 것 같은데 다행히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처럼 당하지는 않겠지만 저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주대경 할아버지가 주진우의 아들에게 7억을 증여했다는데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진우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무총리 안 시키면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 시킬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검증을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 플레이하고 이혼한 전처와 현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지 않나. 아주 시작부터 지저분합니다. 국힘의 쇄신을 놓고 고민해야 될 지금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김민석 사태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제 당 쇄신이라는 말은 먼 옛날 얘기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딱 김건희가 소환 앞두고 입원한 꼴입니다. 추잡하죠? 어차피 국힘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나면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이 파고들면 내란 연루 의혹 밝혀지고 끝나는 거죠. 해체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주진우나 국힘이 이런 총리 인증 문제로 열 올릴 일이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고민해야 될 지금 이 시점인데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매우 높죠. 평가 좋습니다. 국힘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발목 잡기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국힘이 방향 잘 잡으라고 준비한 기사입니다. 뉴스타파 기사인데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윤석열의 백골단 조직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12월 23일 윤석열의 내란이 있고 경찰의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짐으로 생각했던 이 황당한 백골단이었죠. 근데 그 배경에 얽힌 검은 커넥션을 들여다보니 윤석열 정부와 국힘과 극우단체 그리고 조선일보 이 언론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진이 1월 9일 김민전 의원과 함께 등장한 백골단 사진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배꼽단이었다, 배꼽 빠졌다는 거죠. 백골단이 웬 말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엄청 웃었는데 백골단이 한참 활동하던 1980년대 90 초반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이 청년들이 하얀색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쓰고 나타나서 백골단이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실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기자회견에 서기까지의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죠. 저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하부 조직입니다. 어찌 보면 급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반공청년단이죠. 이 반공청년단은 트루스코리아의 공동대표인 김정현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 트루스코리아는 요즘 핫한 리박스쿨과 함께 자성군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한 극우단체이죠. 왼쪽에 빨간 원안에 있는 얼굴이 트루스코리아 대표 김정현 씨이고 그 오른쪽에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인성 씨입니다. 이 우남네트워크의 대표는 리박스쿨의 대표 손은숙 씨와 친일 논란이 있는 신현학의 아들 우호문화재단의 신철식 씨가 공동대표로 돼 있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우호문화재단, 트루스코리아 누가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리박과 우호문화의 신철식이 우남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서 이승만과 박정희 홍보하며 극우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트루스코리아가 그들을 현장에서 도운 겁니다. 백골단도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 우남네트워크에서 이승만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화면을 보시면 주최 측의 우남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죠. 행진 이승만 3.16 행사의 주체도 우남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후원사를 보면 친일 논란의 우호문화재단도 있지만 조선일보가 또 후원사입니다. 23년도 행사도 그랬고 25년도 행진 이승만 3.16도 조선일보가 후원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백골단이 국힘의 김민전을 따라서 국회까지 들어와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이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리박가 우호문화재단, 국힘과 조선일보, 누가 그 최상위의 중심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간단하죠.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얘네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흘러 들어오는 돈줄 끊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돈으로 유혹하면 내일이라도 극자로 변할 애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뉴스타파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신용환 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지만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윤석열 백골단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정말 놀라는 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이런 집단도 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계속 고구마 줄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가 화면도 좀 띄워드렸지만, 이 윤석열, 그러니까 백골단, 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여기 국회의원이 섭외를 해야지 그렇죠. 기자회견할 수 있거든요. 함께 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이게 또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그래서 저 성격이 뭔지 모르고 했다라고 이제 잔민전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격을 모르기는 저 지금 하얀 이거. 그게 백골단. 헬멧 쓰고 있잖아요. 성격을 모를 게 뭐 있어요. 네. 근데 이 리박스쿨 포함해서 지금 이런 지금 장면들을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장기적인 사상전, 체제 전쟁을 준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출이 됐어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표현을 했어요?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죠. 드럼통 이런 사진을 놓고 하면서 그때 체제 전쟁이라는 얘기를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 이런 격변기를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사상,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죠. 학습, 옛날에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권에 있을 때.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뉴라이트 이후에 굉장히 긴 싸움을 준비한 거죠. 무슨 전사를 양성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선거 출마한다든지 무슨 뭐 선거 전에 도움 주는 정도의 뭐 그런 걸 전사라고 표현하나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 전사를 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 장기적으로 사상전, 체제 전쟁을 준비해왔다. 그러니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중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개헌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했잖아요. 양쪽에서 다 개헌한다.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다. 5.18 이런 거 전문에 넣는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전문에는 이제 가치 철학이 투영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문에서 이 사람들 뭐 들고 나오겠습니까? 건국절 들고 나오죠. 당장 그런 첫 출발부터. 그러면 전문에 있는 가치 철학이 전체 지금 10장 130조에 투영이 돼 있는 것인데 전문부터 굉장한 우리가 난항을 겪고 그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저들이 일종의 확신법처럼 체제전쟁 사상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민주시민들이 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체제전쟁이라는 이 말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거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데 1920년대부터 쭉 온 이제 나치에 대한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체제 전쟁에 대한 거 주적을 설정하고 사상 철학을 강화하고 유겐트 그 일종의 이제 청년 조직, 청소년 조직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육성해서 지금 이 댓글 부대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지금은 뿌리를 그렇죠. 지금 불과 2주가 돼서 일종의 이제 열심히라고 하는 그 기세에 눌려 있지만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나만 얻어 걸려봐라.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이들이 하는 게 뭘 협조할 생각은 1도 없는 거고.
자기들이 내란을 저지르고 이렇게까지 정말 국민들 가슴을 멍들게 해놓고도 네. 일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사상전, 체제전쟁까지 연속선상에서 오고 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이게 큰일 났다.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정말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예. 지지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 문정부의 의전 담당자였죠. 탁현민 씨가 이번 재헌절 국회 행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획을 잘해줄지 벌써부터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 과제인 여야 통합을 위해 김은국 씨를 불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농담을 하던데 발상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한 번 정도 추진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 어지간하면 탁현민 씨가 김은국을 떠올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땐 국힘을 김은국이 대표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조직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딱 수준이 비슷하죠. 아싸 호랑나비.